안녕하세요. 도시 역사에 반한 남자 심용환입니다. 오늘 저는 토성을 찾아왔습니다. 토성? 굉장히 좀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성하면 돌로 만든 성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로 만들기 전에는 흙으로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토성도 그 나름대로 고도의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지만 이 성들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럼 우리 역사에서 언제 토성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삼국시대입니다. 오늘 저는 삼국시대에서 백제, 한성 백제가 남긴 풍납토성, 몽촌토성을 찾아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풍납토성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풍납토성 하면 이름은 낯익긴 한데 이 풍납토성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은 좀 낯선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백제의 수도가 한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 근처에 백제의 최초의 수도가 있었다 정도는 다들 알고 있는 얘기였습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같은 데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였냐면 고고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난제였습니다. 하남시 일대이기도 하다, 뭐 위례 지역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 곳이 비정이 됐었는데 아주 우연히 오늘날 풍납동 일대에서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유물이 대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이곳을 조사한 결과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풍납토성이 초기에 백제의 수도가 맞다라는 식으로 현재는 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냐면요, 실제로 풍납토성의 규모와 크기 그리고 나온 유물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크기가 뭐 한눈에 다 들어오질 않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풍납토성이 있고 그 안쪽에 아파트 단지나 빌라 같은 거주지가 굉장히 광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꽤 긴 기간 동안 이 문화재를 보존하고 발굴하려는 분들과 또 지역 주민들 간에 아주 심각한 갈등들이 지속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갈등들을 하나하나 잘 극복을 하면서 현재는 마치 과거에 풍납토성이 있고 그 성 안에서 많은 백제인들이 생활을 영위했던 것처럼 전체 규모들이 많이 복원되고 있는 과정이고 풍납토성과 도시 지역 주민들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으로 안착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뭐냐면 실제로 이 당시엔 판축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강 흙을 쌓는 게 아니고요, 네모난 판에다가 흙을 놓고 단단하게 이깁니다. 뭐 발로 밟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토판을 만든 다음에 그 토판을 쌓아서 만드는 게 토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냥 와보면 이게 대강 쌓았겠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냥 흙을 모아서 쌓았으면 아마 쉽게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판 한 판을 다 흙을 이기고 밟아서 벽돌처럼 쌓은 거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이렇게 토성의 모양과 규모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의 뒤편에는 몽촌토성이 있습니다. 몽촌토성 같은 경우는 풍납토성과는 달리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잘 전체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확정이 되면서 이곳 일대 전체를 공원화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원화를 하게 되니까 공교롭게도 몽촌토성의 전체가 보존이 된 거죠. 실제는 이제 뒤에 보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벽이 좁았고 높았었던 구조인데 이걸 공원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에다가 흙도 쌓고 그리고 그 위에다 나무도 심고 하면서 지금 그냥 예쁜 언덕이 돼버렸어요. 지금 보이는 이 높이보다 약 한 3, 4m 정도는 과거 삼국시대 때는 더 밑이었다고 해요. 지금 보이는 높이도 꽤 높은 높이지만 이거의 한 2배 이상의 높이로서 토성을 쌓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본다면 규모가 굉장히 컸던 성인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백제 중심지가 어디지? 그리고 백제의 생활 공간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지라고 한다면 사실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뭐 충청도, 전라도, 뭐 공주, 부여보다는 오늘날 이 송파구 일대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제가 선 이곳 한성 백제 박물관입니다. 들어와 보시면 딱 인상적인 게 뭐냐면 박물관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뒤편에 보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흙판이 쫙 있습니다. 잘 모르고 오면 그냥 흙덩어리는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앞에서 보셨겠지만 대규모의 토성들을 만들었었고 그 중에 풍납토성 발굴 작업을 하면서 그 발굴 작업 과정 중에 나왔었던 어떤 그런 토성의 유적 자체를 그대로 떼어와서 뒤에다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기계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거대한 토성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그 웅대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주 적합하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신 다음에 뒤로 들어가서 보면 당시 백제인들의 생활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라는 것이 이런 곳으로 활용이 됐었고 실제로 백제인들은 한강을 옆에다 두고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벌였었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사극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와보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도자기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좀 낯선 뭐 뼈로 만든 갑옷이라든지 또 사극엔 잘 나오지 않는 독특한 투구라든지 그리고 또 일반 민중들의 생활의 모습에 비해서 극히 화려한 벌써 이렇게 살았어? 라고 느낄 정도의 장신구라든지 뭐 사치품 같은 것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제 전근대 사회에서의 그릇 얘기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도자기 같은 거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토기에서 이제 자기로 발전하는 그 중간 단계 그릇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릇의 모양도 굉장히 다르고 또 그릇의 규모도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이렇게도 썼겠고 저렇게도 썼겠구나 하는 것들을 다 눈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와서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면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어떤 좀 약간 유사 조선시대 같은 그런 식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백제인들이 이렇게 생활했구나 같은 것들을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느낄 만큼 유물과 유적이 많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근데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풍납토성과 이 몽촌토성 두 곳을 아주 미니어처로 잘 만들어 놨는데 가만히 보면 한강에 의지하고 있다는 게 독특한 특징이에요. 실제로 한강 같은 경우의 흐름을 잘 보면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강동구와 송파구를 가로지르는 그 공간에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들어가 있는데 한강 자체가 이제 강이 꺾여서 가는 지역이거든요. 유속이 느려지고 물이 깊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안전한 항해라든지 안전한 무역 같은 데 굉장히 좀 유리한 지형이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이게 그냥 널따란 평지에 성을 하나 지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한강이라는 흐름과 한강에서 나온 여러 가지 하천의 흐름들을 잘 활용해서 물에 의지한 도시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 지역의 지역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정복국가, 즉 그냥 조그만 지역 국가들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아주 체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대한 어떤 국가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은 북에서부터 남하를 하고 있는 고구려와 남쪽에서부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백제 간의 충돌을 하게 되고 한강의 이북 지역과 한강의 이남 지역이 그러한 경계선으로의 어떤 그런 충돌 지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좀 인상적인 측면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생활용수와 생활용품 어떤 생존의 방식으로 물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두 나라가 경계하는 경계선이 돼버리게 되죠. 고구려 세력이 커지면서 한강 이남으로 밀고 내려와서
결국 이 백제는 자기가 수백 년간 어떤 기초로 쌓아왔던 이 도시에서 쫓겨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2의 중흥기를 마련한다는 것들, 뭐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그전까지는 그냥 이 거리를 지나치게 되면서 저기 공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흙더미 같은 게 높이 쌓여져 있지? 혹은 야, 이 공원 굉장히 아름답네. 이 정도로 느끼셨다면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신 다음부터는 아, 이곳이 풍납토성, 아, 이곳이 몽촌토성.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런 식으로 멋진 삶을 영위하고 있었구나.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재미있는 그런 시간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마지막 회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보다 확실하고 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와서 멋진 마지막 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비밀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숨겨진 새로운 역사 이야기, 도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가 어떤 식으로 만행을 저질렀는가, 안내와 전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색다른 관찰을 하면서 역사 공부하면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직까지 안 와보셨다면 꼭 한번 좀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